메이지 시대의 어느 밤, 마사코의 선택. 1887년 메이지 시대의 일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의 작은 농촌 마을. 마사코는 17살의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일을 돕고 밭을 매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의 처녀들이 밤마다 방문을 열어두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마사코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 풍습의 이름은 요바이, 밤에 남자가 여자의 방을 찾아와 사랑을 속삭이는 오랜 관습이었다. 성인이 된 처녀들이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마사코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사코, 이제 너도 밤에 문을 열어두어야지.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에 마사코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방이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 밤이 흘렀지만 그녀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마사코의 마음은 조금씩 실망감에 잠식되어 갔다. 혹시 나에게는 매력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친구들의 밤 손님 이야기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잠이 들락말락하던 순간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나에게도 하는 생각과 함께 몸이 굳어버렸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달빛에 비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사람일까 아니면 아는 사람일까?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마사코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사코의 이마에 닿았을 때 그녀는 살며시 눈을 떴다. 그 손길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 남자는 마을의 젊은 농부 켄타였다. 그는 마사코의 집과 가까운 밭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우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마사코도 그를 보며 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켄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사코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그 침묵 속에서 마사코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켄타 씨,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의 입에서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이 흘러나왔다. 마사코 씨가 좋아서요. 켄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마사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날 밤 켄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코를 쓰다듬어 주었다. 순간 마사코는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그가 아주 부드럽게 키스를 하였다. 그의 손이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마사코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격렬한 순간이 지나고 마사코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다. 켄타는 마사코의 손을 잡은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새벽녘이 되어서 켄타는 조용히 돌아갔다. 켄타는 며칠 간격으로 다시 마사코의 방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고 떨렸던 밤 손님은 이제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켄타는 올 때마다 마사코의 하루 일과를 물었고 마사코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말은 적었지만 깊은 신뢰로 엮여가고 있었다. 켄타의 요바이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늘 마사코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였다. 혹시라도 마사코가 불편해할까, 그녀의 마음이 다칠까 늘 조심스러워했다. 밤이 되면 켄타를 기다리고 낮에는 멀리서나마 그를 몰래 쳐다보는 것이 마사코의 일상이 되었다. 저는 켄타를 기다렸어요.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밤 손님에 대해 꽤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저는 켄타와의 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켄타의 과묵함 속에서 마사코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사코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켄타와의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사코의 방에 새로운 밤 손님이 찾아왔다. 두 번째 손님은 유키오였다. 유키오는 켄타와 동갑이었지만 말이 많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었다. 늦은 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유키오는 켄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처음부터 마사코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다. 마사코 씨, 혹시 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라며 장난스레 묻기도 했다. 마사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유쾌함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켄타는 과묵했지만 유키오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낮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다. 마사코는 자신의 하루를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을에 떠도는 재미있는 소문을 듣기도 했다. 유키오는 마사코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었다. 켄타의 묵묵함과 유키오의 유쾌함 사이에서 마사코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켄타에게서는 깊은 안정감을 느꼈지만 유키오에게서는 풋풋한 설렘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의 키스는 더 깊고 격렬했다. 그의 손은 마치 마사코를 어린애 다루듯 달콤하게, 때로는 격동적으로 애무하였고, 마사코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떨었다. 그는 마사코에게 켄타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부드럽고 감미롭다가도 어느새 격동적인 환희를 느끼게 하여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번째 밤 손님 지로가 마사코의 방을 찾아왔다. 20살의 지로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청년이었다.
마을에서도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 처녀들이 꺼리는 대상이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사코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켄타와 유키오가 보였던 부드러움은 지로에게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길은 거칠었다. 마사코는 두려움을 느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나가주세요. 밤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였다. 지로는 그녀의 단호한 거부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마사코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요바이 풍습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과 두려움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지로의 방문 이후 마사코는 한동안 방문을 열어두지 않았다. 켄타와 유키오가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방문에 숨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특히 켄타는 매일 밤 그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사코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남자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유키오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 뿐더러 열정적인 밤의 즐거움이 있었고, 지로에게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켄타와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켄타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매력도 좋았지만 결국 제가 평생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던 켄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켄타를 만났다. 해질녘 밭에서 돌아오는 켄타를 기다려 마사코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켄타 씨, 당신이 좋아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마사코의 진심 어린 고백에 켄타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묵묵하고 과묵했던 켄타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마사코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매일 밤 당신의 방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저를 선택해 주길 바라면서요. 요바이라는 풍습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서 듣는 사랑의 고백은 마사코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켄타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계산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마사코를 향한 순수한 마음만이 느껴졌다. 며칠 후 켄타는 마사코의 부모님을 찾아왔다. 당시 요바이를 통해 맺어진 연인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켄타는 마사코의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마사코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사코의 부모님은 켄타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켄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부모님의 허락 덕분에 마사코와 켄타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거창한 잔치나 화려한 예복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마사코는 켄타의 집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묵묵하고 과묵했던 켄타의 집은 마사코가 들어온 뒤로 조금씩 온기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저는 켄타와의 결혼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기다리던 소녀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켄타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늘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사코 씨가 저에게 웃어주었을 때 저는 마사코 씨가 저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사코는 켄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마사코와 켄타의 삶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들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파 밤잠을 설쳐야 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늘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켄타는 묵묵히 밭을 일구었고 마사코는 그런 켄타의 곁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평온한 물결처럼 흘러갔다. 마사코는 켄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함께했다.